AK-12는 기존의 러시아군에서 사용하던 장비 개선 목적의 미래보병체계 사업 라트니크의 일환으로 개발된 신형 돌격 소총입니다. 먼저 AK-12 이전의 제식 소총이었던 AK-74M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5.45mm 탄을 사용하며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및 회전 노리쇠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기존에 널리 알려진 AK-74의 목재 핸드가드 및 스톡의 재질을 폴리머로 변경하고 스톡엔 접는 기능을 추가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구조상 굉장히 신뢰성이 높았으나 광학 장비를 달 수 있는 피카티니 레일이 없어 현대 트렌드에 따라가긴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도브테일 마운트를 이용하거나 AK-74MR이라는 피카티니 더스트 커버, 핸드가드 교체 등으로 기존 총을 개수하는 방법도 진행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좌수자 편의성 부족, 부품 노후화 등 구형 설계의 단점을 벗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작동 방식은 유지하되 편의성과 확장성이 개선된 AK-12가 개발되게 됩니다. 2012년에 첫 선을 선보여 제식명도 AK-12로 결정되었는데 2024년에 이르기까지 외형 및 세부 기능이 변경되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2012년 최초의 프로토타입은 피카티니 핸드가드 및 더스트 커버 장착 외에도 장전 손잡이를 리시버 중단부가 아닌 상단으로 옮기고 노리쇠 후퇴 고정 기능도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3.4 기능, 좌수자도 사용 가능한 셀렉터, 전용 개머리판 추가 등 기존의 AK-74M과는 부품 호환도가 10% 미만일 정도로 작동 방식 빼고는 완전히 다른 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K 시리즈의 장점인 신뢰도와 내구성이 퇴보하고 단가도 매우 높아져 혹평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15년에 재차 개선이 들어갔고 기존 AK-74M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좌수자용 셀렉터 및 노리쇠 후퇴 고정 기능 삭제, 볼트 캐리어 그룹도 이전으로 회귀, AK 전용 스톡도 제거하고 AR-15 방식의 스톡봉이 추가됩니다. 이 덕에 AK-74M과의 호환성이 다시 50% 정도로 높아졌지만 편의성이 감소하는 단점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전에 개량된 버전의 AK-12의 실전 배치 과정에서 들어온 현역 병사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머리판을 스톡봉 방식이 아닌 프로토타입 버전처럼 전용 개머리판으로 원복하고 가늠자도 탄젠트 방식이 아닌 폐쇄형 가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서 2024년 우러 전쟁에서의 추가 피드백을 반영, 셀렉터를 양방향으로 변경하고 2.4 기능을 삭제하여 내부 구조를 더 단순화하는 등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AK-12는 동구권의 대표 제식 소총이 최신형으로 개량되었다는 상징성 때문인지 초기 프로토타입 버전을 기반으로 배틀필드, 콜 오브 듀티, 아르마3, 타르코프 등 수많은 FPS 게임에 등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소프트건으로도 다수 만들어졌는데 전동건으로는 LCT, 악튜러스, MPO, ENL, 웰, 더블벨 등 다양한 제조사에서 생산하였으나 가스건은 현재까지는 마루이사의 AK를 카피한 웰프로사에서 나온 게 전부입니다. 과거 국내에서 LCT 전동건을 가스건으로 컨버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나 엎어졌고 악튜러스에서도 가스건 출시를 예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발매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리뷰할 총은 웰프로사의 AK-12 가스건이며 실총 AK-12의 2023년형 기반입니다. 내부는 기존의 순정 버퍼 대신 도어 충격 방지 패드로 교체하여 스트로크 거리를 조금 더 늘렸으며 외부는 완전히 순정 상태입니다. 총기의 길이는 870mm이며 무게는 3.47kg입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단순히 사진상으로 실총과 비교했을 때 핸드가드, 스톡, 셀렉터, 피스톨 그립 및 각인할 것 없이 형상만큼은 굉장히 재현을 잘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셀렉터인데 특유의 양방향 기믹과 작은 버튼으로 셀렉트를 움직이는 점, 클릭감 등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외장 파츠의 스틸 부품 비율을 살펴보면 사실상 리시버, 더스트 커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파츠는 알루 혹은 아연 합금으로 추정됩니다. 내부 또한 단 하나의 파츠를 제외하면 모두 자석이 붙지 않으며 아연 합금으로 보입니다. VFC나 GHK사의 AK는 모든 파츠가 기본 스틸로 나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부품이 전체적으로 유격이 꽤나 있습니다. 핸드가드도 힘을 주면 뒤틀리고 더스트 커버도 유격이 많아 아이언 사이트 등 광학 장비는 0점이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피스톨 그립은 내부가 텅 비어 있는 구조인데 이 때문에 조금만 힘을 줘도 좌우로 흔들리고 그립이 수축되어 버립니다. 조금만 더 단단한 재질을 썼거나 그립 내부에 뭐라도 채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마루이 카피 구조이고 스틸 부품도 거의 없기에 가스 소스는 화법까지가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반동은 볼트 캐리어 무게 자체가 가볍다 보니 스트로크 길이를 늘렸음에도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탄창은 AK-12 특유의 폴리머 형상을 매우 훌륭하게 재현하였습니다. 또한 마루이 카피인 만큼 리시버 내부의 레버를 올리거나 내려서 공탄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마루이 AK 가스건의 탄창은 토출 밸브가 짧아 정상 작동이 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기화율은 스트로크 길이를 늘렸음에도 약 2탄창 이상 격발이 가능했으며 순정으로 원복 시 소폭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품의 해외 소비자 가격은 4에서 500달러, 하나 약 56에서 69만원이며 배송비 및 부대 비용 포함 시 80에서 1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평점과 결론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 7,
기본엔 충실했지만 전체적으로 유격 부분이 많이 아쉬움. 반동 5. 너무 가벼운 볼트 캐리어 때문에 반동이 좋지는 않음. 기화율 8. 2에서 2.5탄창에 격발 가능하기에 준수한 편. 내구도 7. 나쁘진 않지만 외장 외엔 스틸 부품이 없는 게 아쉬움. 옵션 호환성 정보 부족. 결론. 현존 유일의 AK-12 가스건인 점은 아주 큰 메리트. 마루이 AK 가스건의 카피인 만큼 장점과 단점 대부분도 마루이즈와 대동소이함. 재질이나 마감이 아쉽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나름 납득이 됨. 투박하고 거친 AK의 스틸 감성을 원하는 사람보다는 가볍게 갖고 놀만한 AK-12 가스건을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총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